네, 블랙박스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. 최근에 이제 장세 자체가 좀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좀 상당히 좋습니다. 지금 대부분의 투자들이 1900선 정도를 거의 좀 고점이 아닐까, 이런 좀 그 예상들을 했었는데, 마치 이제 그 부분을 좀 비웃기라 하듯이 좀 아주 가볍게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, 당분간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좀 좋은 방향으로 좀 계속 앞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,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필요한 것은 결국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선택해서 수익을 좀 이렇게 극대화할 것이냐, 대세 상승으로 좀 뻗어가는 장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시적인 어떤 상승 흐름에서 우리가 동참을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 주도 업종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.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블랙박스 한번 오픈을 해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이번 반등 장세의 주역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결국 IT였습니다. 그동안 이제 시장을 상반기에 이끌었던 차화정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 좀 나왔었고, 또 내수업종, 게임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도 강하긴 했었지만, 최근 들어와서 가장 화두가 됐던 건 결국 IT 업종인데, 이 IT 업종들이 계속해서 이제 주도를 하면서, 우리가 이제 그동안 주도적으로 믿고 있었던 자동차, 화학 정유 같은 이 차화정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미운 오리 새끼로 좀 이게 전략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,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차화정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좀 갖고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번 반등 장세 주역은 누가 뭐래도 IT 업종인데, IT 업종이 이제 급등한 배경에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결국 이제 실적 호전이죠. 이 스마트폰 사업부가 굉장한 어떤 그 실적을 좀 보여주면서 그게 하나의 좀 모멘텀이 됐습니다. 사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가 실적이 안 좋았으면 이 정도까지 IT 업종이 반등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은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매출이라든가 이익적인 측면에서 수요가 좀 부진하면서 좀 실적이 좀 안 좋을 수밖에 없게 좀 나오고 있는데, 그러나 유일하게 좀 스마트폰이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그게 연쇄적으로 다른 IT까지 이렇게 좀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반면에 자동차, 화학, 정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. 이 유럽발 금융위기, 또 선진국의 이 어떤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이 수요가 역시 이쪽에 대한 어떤 수요가 감소를 하면서 실적이 좀 부진하지 않을까, 이런 부분들이 결국 주가에 좀 발목을 잡으면서 좀 상당히 그동안 좀 부진한 흐름들을 좀 이어갔고, 결국 이 어떤 기업들의 어떤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경기가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, 이 경기 회복적인 측면에서 어떤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결국 계속해서 이 8월 달부터 이 차화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시장에서 소외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차화정이 끝나느냐,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. 결국 상승장이 다시 시작이 되면은 자동차, 화학, 정유 업종을 올리지 않고서는 그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은 IT 업종보다 이들 업종이 더 시가총액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야만이 지수에 좀 레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, 지금 시장이 1900선을 올라간 시점에서 우리가 차화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된다,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배경에는 일단 먼저 유럽발 금융위기가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제 정점을 다 지났습니다. 최근에 프랑스라든가 독일 쪽에서 합의도 좀 거의 끝내고 있고, 그리스의 어떤 이제 국채에 대해서 헤어컷, 이제 손실 부담에 대해서도 한 50% 정도로 지금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들이 제거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에 억눌려 있었던 이 자동차, 화학, 정유 업종에 상당한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. 그 실적적인 어떤 측면을 봤을 때 물론 좀 아직은 좀 부진한 건 사실이지만 이 신흥국의 경제 성장은 아직도 유효합니다. 이 선진국의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좀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있었지만, 이 중국이라든가 브라질 같은 경우는 굉장한 고성장을 아직 이어가고 있고요. 또 최근에 물가가 잡히면서 특히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금리까지 인하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어떤 경기 부양책을 좀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, 그런 면에서 이 신흥국의 어떤 수요가 좀 계속해서 회복이 된다라면은 결국 이 자동차, 화학, 정유 회사 같은 경우는 이쪽 비중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주도주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출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졌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세 번째로 이제 무엇보다 주가 수준 자체가 굉장히 좀 매력적입니다.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는 PER 7배,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5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
때문에 이런 주가가 싸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그 1900선까지는 IT가 주도를 했다라면은 이 1900을 넘어서서 한 2차지 올라가는 그런 시점에서는 반드시 좀 이 차화정이 주도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업종 내에서 좀 실적이 좀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좀 압축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모비스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.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이제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좀 안정적입니다. 완성차에 비해서 좀 상당히 좀 안정적인 좀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가 흐름이 다른 자동차에 비해서 좀 견조한 편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한 40만 원 정도까지 좀 잡으시고 그 정도까지 한번 좀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정유업종에서는 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 3분기 이익이 좀 계속해서 좀 급증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기대를 하시면 좋겠고 목표가 한 20만 원까지 좀 설정을 하셔가지고 한번 뭐 조정이 좀 나온다면 좀 비중을 확대하시면 좋겠고요. 마지막으로 화학업종 내에서는 오늘 그 호남석유가 상당히 좀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나왔는데 이번이 실적이 좋았는데도 상당히 좀 주가가 좀 부진했지만 내년 2012년부터 이 증설 모멘텀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한 어떤 그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매수의 찬스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가 단기적으로 한 35만 원까지 좀 잡아 나가시면서 한번 조정시마다 좀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이 차화정 뭐 종목 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 일단 이제 IT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비중을 줄여 나가시면서 아직까지 저평가 매력이 좀 돋보이는 차화정으로 이번 장세를 좀 마무리하신다면은 상당히 좀 좋을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블랙박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